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명작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혹시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책 중에 아직도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책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에게 어린 왕자는 아마 그런 책 중 하나일 거예요. 하지만 이 책이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 이 작품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삶의 본질과 관계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하는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책은 어린 시절에는 몰랐던 의미들을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해주는 마법 같은 거울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먼저 이 놀라운 작품을 탄생시킨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보죠. 그는 1900년에 태어나 프랑스에서 비행사이자 작가로 활동했던 특별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작가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죠? 그는 단순한 소설가를 넘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공군 비행사이자 위험천만한 우편 비행사로서 하늘을 누볐습니다. 광활하고 때로는 고독한 하늘을 날며 그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깊은 사색을 했을 겁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위대한 모험이었고 특히 사하라 사막에서의 불시착 경험은 어린 왕자라는 작품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중요한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직접 겪었던 생사의 갈림길, 그리고 그 속에서 느꼈던 고독과 깨달음은 작품 속 조종사의 모습에 투영되어 독자들에게 더욱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그는 1943년 바로 이 걸작 어린 왕자를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찰 비행 중 실종되어 사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의 마지막 유작이기도 합니다. 그의 짧지만 강렬했던 삶만큼이나 그의 작품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전 세계의 수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비행이라는 육체적 행위를 통해 정신적 깊이를 탐구했던 진정으로 독특한 예술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왕자는 어떤 작품일까요? 겉으로는 어린이를 위한 동화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책은 어른들을 위한 깊이 있는 우화입니다. 순수함과 현명함, 그리고 환상적인 요소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세상의 본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죠. 작가가 직접 그린 서정적이고 신비로운 사파들은 이 작품의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며 글과 그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 책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이 한 문장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며 사랑, 우정, 인간관계의 소중함, 그리고 어른들이 삶의 복잡함 속에서 잊고 사는 순수함의 가치를 역설합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에만 가치를 두지만 이 책은 진정한 가치는 마음속에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자, 이제 어린 왕자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이야기는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가 우연히 한 어린 소년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이 소년이 바로 어린 왕자인데요. 그는 자신의 작은 별 소행성 B611을 떠나 지구로 오기까지 여러 별을 여행하며 다양한 어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정은 마치 인간 세상의 다양한 단면들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는 권력의 눈먼 왕, 허영심 가득한 남자, 술에 빠져 사는 주정뱅이 숫자, 새는 일에만 몰두하는 사업가, 맹목적으로 규칙에 얽매인 점등인,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지리학자를 차례로 만납니다. 어린 왕자는 이들을 통해 어른들의 어리석음과 편협함,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이한 세상의 논리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순수한 시선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모습에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지죠. 아마 여러분도 어른이 되면서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이런 어른들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이미 그런 어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 질문하게 될 거예요. 이처럼 어린 왕자의 여정은 비단 소년의 모험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인간 군상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압축된 서사라 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특별한 존재, 바로 여우를 만나게 됩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길들임의 의미를 가르쳐 주죠. 이 길들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우는 말합니다. 너에게는 내가 세상에 수없이 많은 다른 여우들과 똑같은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야. 너는 나에게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가 되고 나도 너에게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지. 이 대사는 단순한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의 의미와 책임감을 배우는 과정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어린 왕자는 여우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별에 두고 온 장미가 비록 지구의 수많은 장미들과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장미에게 물을 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벌레를 잡아주며 길들였고 그 과정에서 장미는 어린 왕자에게 이 세상 유일무이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메시지의 핵심이죠. 외형이나 숫자가 아닌 시간과 정성, 그리고 마음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깊이가 바로 진정한 가치임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가족, 친구,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쌓아온 추억과 감정들이 아닐까요? 결국 어린 왕자는 자신이 떠나온 별, 그리고 그곳에 남겨둔 장미를 그리워하며 다시 돌아갈 방법을 찾습니다. 그는 뱀의 도움을 받아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여 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결말은 언뜻 슬프게 보일 수 있지만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과 함께 많은 생각을 안겨줍니다.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의 영혼은 다시 자신의 별과 장미 곁으로 돌아가 진정한 행복을 찾았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물리적인 이별을 넘어선 영원한 사랑과 책임감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 작품 속 주요 등장인물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먼저 순수함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어린 왕자. 그는 잃어버린 인간성을 상징하며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에게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의 질문들은 어른들이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삶의 중요한 진실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죠. 사막의 불시착한 조종사는 어린 왕자와의 교감을 통해 잊고 지냈던 순수함을 되찾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어린 왕자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장하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린 왕자가 사랑하는 장미는 까다롭고 변덕스럽지만 어린 왕자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녀는 사랑의 아름다움과 때로는 아픔을 동시에 보여주며 사랑이란 단순히 예쁜 것이 아니라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책임감임을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여우는 길들임을 통해 관계의 소중함과 책임감을 가르쳐주는 현명한 스승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우정과 사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성되는 유대감이며 그 유대감은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들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모두 깊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많은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어른들의 맹목적인 가치관, 물질주의, 권위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작품 속 다양한 인물들은 마치 사회의 축소판처럼 인간의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거울과 같죠. 권력에 대한 욕망, 허영심, 무의미한 탐욕 등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들입니다. 또한 이 책은 사랑, 우정, 관계, 책임감 등 삶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답하게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메시지는 외형이나 물질적인 성공이 아닌 내면의 가치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상징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막은 인간의 고독과 단절, 그리고 소통의 부재를 상징하며 동시에 그 속에서 진정한 만남과 깨달음이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린 왕자의 별은 그의 순수함과 이상향을 상징하며
어른들의 세계와 대비되는 순수한 정신세계를 보여줍니다. 장미는 사랑의 아름다움과 연약함,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을 동시에 상징하며, 여우는 관계의 소중함과 길들임을 통한 진정한 유대감의 형성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상징적 요소들이 작품의 깊이를 더하고 독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자, 이렇게 어린 왕자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작품의 주인공, 어린 왕자의 가장 큰 장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린 왕자의 가장 빛나는 장점은 바로 그의 순수함과 질문하는 용기,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통찰력입니다. 그는 어른들의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왜? 라는 순수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잃어버린 인간성을 상징하기도 하며, 물질에 집착하고 겉모습에 현혹되며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는 어른들에게는 마치 날카로운 거울처럼 다가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해 순수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보셨나요? 혹은 그 질문들을 잊고 그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린 왕자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물리적인 크기에 현혹되지 않고 진정한 관계와 사랑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신의 장미가 비록 평범한 꽃처럼 보일지라도 그와의 관계 속에서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 왕자가 보여주는 순수함과 질문하는 용기, 그리고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는 어른이 되어갈수록 잊어버리기 쉬운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어린 왕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며, 그가 시대를 초월하여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영원한 명작으로 기억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왕자의 눈을 통해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들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는 철학적인 메시지로 가득 찬 영원한 보물입니다.